안녕하십니까. 팀 MG 세대입니다. 우리는 부제에서 소개하듯이 딥러닝을 이용한 음악 생성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원시 오디오에서 음악을 생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숨기기? 첫째로 프로젝트 팀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프로젝트 배경에 대한 내용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프로젝트의 소개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게 소개만 해드릴 것이고, 대부분의 발표는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과 실험 결과를 여러 개 소개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와 회고,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 등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명인 젠 MG, MG 세대라고 이렇게 하는 말은 아래의 과정을 통해서 별 생각 없이 일단 조합을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팀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팀 구성이 2인 체제이다 보니 대부분 여러 가지 작업을 함께 진행해야 했고, 실험과 연구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진행 사항을 늘 공유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의 비율에서는 소소한 차이는 있겠지만 팀원 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좋은 팀워크로 서로 손발을 맞춰가면서 대부분의 고생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팀원은 아니지만 이광산 퍼즐님이 담당 퍼즐님으로 함께 해주셨고, 소주선 멘토님께서 멘토링을 맡아주셨습니다. 네, 이제 발표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의 배경에 대한 소개 차원에서 우리 팀이 프로젝트 배경에 대해 생각하고 관심을 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왜 하필 음악 생성을 주제로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재밌을 것 같아서, 그리고 다른 주제들과 다르게 음악이라는 분야라고 하면은 뭔가 색다르다는 느낌이 있어서 선택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에 팀 빌딩을 시작하면서 이 주제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막상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때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팀 빌딩을 마치면서는 예상보다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진행하려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공통된 관심과 흥미를 가진 팀원과 팀을 구성하게 되어서 막연하지만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주제 선정과 팀 빌딩이 끝나고 이 무거운 모델들로 프로젝트를 다루는 것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력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과 그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요금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팀은 이 음악 생성이라는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선정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와 취미의 조합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올해 오디오 데이터를 주제로 한 딥러닝에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고, 이번 프로젝트 기간 동안 연구와 취미의 일환으로 음악 생성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그 과정과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표 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기록들과 문서에서는 진행하는 실험마다 족족 시행착오를 겪는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테지만, 그러한 실패들 속에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얻어가는 과정과 경험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우리 팀이 음악 생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들과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습득한 여러 사전 지식, 다양한 접근 방법과 그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큰 제목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떤 교재 이름의 오마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모델 탐색과 선정에 앞서 프로젝트 목표에 따른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디 데이터는 요즘 시대에 사실상 보기 드문 낡은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구하기도 힘들고 다루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를 또 설명하자면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일단 넘어가고요. 예.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입력과 생성 모두 원시 오디오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기존 음악 생성 모델들은 대부분 미디 데이터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악 생성 분야에서는 아직은 미디가 주류이고 원시 오디오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다루기도 어렵고 데이터도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또 미디는 전문가가 다룰 수 있고 그 웨이브는 그냥 데이터만 크고 별거 없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약간 좀 후회가 들더라고요. 그냥 데이터만 큰 수준이 아니라 이 컴퓨팅 자원의 제약 때문에 정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아무튼 웨이브 폼, 그러니까 원시 오디오를 뽑아낼 수 있는 모델 중에서 저희가 특징을 고려해서 3개 정도 먼저 저희에 맞는 것을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모델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오픈 AI의 주크박스, 그리고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교의 뮤지카, 그리고 토이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음악 생성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리퓨전 모델입니다. 우선 주크박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크박스는 원시 오디오 음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장르, 아티스트, 스타일, 가사, 오디오, 프롬프트라던가 몇 가지 컨디셔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나 악기, 음색 등의 재현이 상당히 괜찮은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크박스의 그 특징 중 하나는 오토인코더의 일종의 VQVA를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오토인코더 마냥 저차원 공간으로 압축을 했다가 다시 업샘플링을 통해서 음악을 생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압축하는 과정인 다운샘플링 과정에서는 그 디테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실들이 있지만 오디오의 뭐 음고라든가 음색 등에 대한 필수 특징들은 잘 보존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어텐션을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어텐션도 각 레벨에 따라서 담당하는 영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상위 레벨, 그러니까 탑 레벨에서는 오디오 품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멜로디 같은 수준의 높은 수준의 의미를 포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위랑 하위 레벨에서는 음색이나 음악 구조 등을 좀 더 가져가고 디테일과 오디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용하게 됩니다. 그 훈련에서는 그리고 자동교육 모델이 되는데 이 모델은 병렬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샘플링 과정에서 1분 분량의 음악을 최종 생성해내는데 약 9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사실 샘플링만 해당하는 내용이고 일반적으로는 9시간보다 더 걸립니다. 아무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원시 오디오를 직접 얻을 수 있습니다. 주크박스 모델의 전반적인 내용을 애니메이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시 오디오를 인코딩해서 압축하고 이것을 통해 새로운 패턴 코드들을 만들어내고요. 이것들을 트랜스포머나 이런 것들을 통해 다시 업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최하위 레벨까지 디코딩하고 업샘플링이 끝나면 새로운 원시 오디오를 얻는데요. 초당 34,100Hz의 샘플이라서 상당히 고품질입니다. CD 품질 정도에 해당합니다. 압축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세 개 레벨 각 3개의 인코더의 기능이 다르다는 설명을 보셨을 겁니다. 최상위 인코딩에서는 필수 음악 정보를 최하위 레벨 인코딩은 최고 품질의 재구성으로 음악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 단계에서는 트랜스포머가 코드를 생성하고 디코더가 이 생성한 코드들로 원시 오디오를 만들게 됩니다. 이번에는 뮤지카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뮤지카는 바로 이전에 살펴본 주크박스 모델과 다르게 되게 상당히 빠른 음악 생성이 가능합니다. 대화용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뮤지카 모델의 빠른 생성 속도는 비자동 회귀 모델로 병렬 처리를 통해 빠른 생성 속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잠재 벡터 시퀀스를 생성해서 음악 생성뿐 아니라 훈련 프로세스도 더 빠르게 하며 장기간에 걸쳐 일관된 음악 생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2단계 오디오 오토 인코더 구조를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그 압축 비율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추론 및 훈련 시간을 더 줄이기 위한 그런 요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뮤지카의 특징 중 그 잠재 좌표 시스템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겐 훈련에 꼭 필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왼쪽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세 개의 앵커 벡터가 좀 진한 초록색으로 표시된 그 세 개의 앵커 벡터가 있습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 초록색, 이 초록색 부분을 의미하고요. 이 사이의 선형 보관을 통해서 그 무작위로 그 W1, W2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 잠재 좌표 시퀀스 W1, W2를 각 생성자의 입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G라고 써 있는 부분 생성자입니다. 판별자는 그 생성자의 생성물에 그 연결된 생성 시퀀스와 잠재 벡터에서의 실제 시퀀스를 입력으로 사용해서 이것이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판별하며 훈련을 진행해 나갑니다. 리피전 모델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시장 관계상 내용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애니메이션이 리피전 모델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입력 스펙트로그램을 텍스트 컨디셔닝에 따른 적당한 스펙트로그램으로 스테이블 디퓨전하면서 새로운 스펙트로그램을 얻게 됩니다. 원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사운드 수정하는 것에 유용합니다. 네. 우리는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서 AI 송 테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AISC라고 불리는 이것은 작곡의 AI 사용을 탐구하는 국제 대회를 말합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작곡을 할 때 그 프로세스들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조사하면서 AI 음악 생성 영역에서 다양한 팀들이 출품한 음악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만들었는지 조사하고 정리해보았습니다. 대략 60여 곡을 조사하였고 20여 곡 정도는 출품곡과 프로세스를 정리하여 우리 프로젝트의 노션 페이지에도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저는 이 AISC에서 우리의 프로젝트에서 음악을 어떻게 해야 잘 생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건 실제 AISC에 출품한 곡에 대한 프로세스 설명 자료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차 샘플의 특징적인 샘플을 배경음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차 데이터로 준비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280개의 오디오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전체 곡들의 재생 시간은 약 194시간 분량을 준비했습니다. 보컬이 들어가 있지 않은 연주곡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악기는 전자악기가 아닌 악기들로 연주한 곡들 위주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들을 통해 테스트 삼아 음악 생성 샘플을 만들어보고자 하였습니다. 초창기 고려했던 세 개 모델 중에 리피전 모델은 프로젝트 목표 달성에 부합하지 않은 기법으로 사용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크박스 모델의 경우는 데이터 과정부터 모델을 테스트하고 싶었지만 그 요구되는 컴퓨팅 자원을 만족하지 못하여 당장 테스트를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뮤지카 모델의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첫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에 앞서 주요 팩터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셋. 데이터셋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셋을 사용했는지에 대하여 대부분 표기를 하였습니다. 데이터셋에 따라 실험의 양상이 다른 점들은 제법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요인으로서 늘 실험 과정에서 제일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이스 채널. 이것은 뮤지카의 겐 훈련에서의 파라미터 수입니다.
초반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실험이 점점 진행되는 과정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의 규모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베이스 채널 수치를 키우는 것으로 모델의 크기를 안정적으로 늘려서 음악 생성의 품질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 러닝 레이트의 경우에는 손실이 그 난값을 내뱉으면 음악 생성이 실패하고 더 이상 훈련을 할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겐 훈련이 상당히 어려운 훈련이므로 이 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러닝 레이트 값을 조금씩 조정해 주는 것도 실험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FX는 훈련의 반복 횟수입니다. 이것도 실험에 걸쳐서 훈련량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서 소리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그 훈련량은 어느 정도 확실히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훈련을 지속하여도 유의미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겐 훈련 반복이 200회 이하에서는 품질의 개선을 확인하기 쉬운데요. 250회에서 500회에서는 그 훈련에 들어가는 시간 대비해서 품질이 크게 좋아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은 초반의 모델 훈련 결과의 비교와 대조를 위한 요인으로 접근하였던 요소입니다. 하지만 파인 튜닝을 통해 어느 정도 스타일을 컨디셔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후반부 실험에서는 깨끗한 음질의 데이터셋으로 훈련을 시키고 파인 튜닝을 통해 원하는 구조나 스타일을 찾아가기 위한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베리드의 경우는 음악 스타일의 변화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이 값을 증가시키면 더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요. 낮추면 반대가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2의 수치에서 시작을 하여서 조금씩 조정을 해가며 음악을 생성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샘플들은 베리드 수치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 범위에서 생성을 할 경우 비교적 괜찮은 샘플을 얻을 확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주카 모델의 실험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원시 오디오 파일을 인코딩해서 잠재 벡터를 생성하고 이것들을 파일로 추출합니다. 이 잠재 벡터를 훈련에 사용하여 훈련을 진행하고 훈련 진행 과정을 체크포인트에 기록하고 텐서보드에도 기록하여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오디오 데이터의 경우는 수치상으로는 얻을 수 있는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텐서보드의 내용들을 별도로 발표 자료에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디오 데이터는 사람의 귀로 평가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평가 방법이기에 훈련을 마친 모델들을 뷰와 그라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모델에서 샘플들을 생성해보고 이것들을 재생하면서 들어보고 특징들을 직접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실험 리포트로 정리하고 얻은 아이디어들은 다음 실험의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실험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실험 순서에 대한 설명 마쳤으므로 여기서부터는 시간 관계상 좀 실험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나 우리 팀이 실험의 테마로 의도한 부분들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초반 실험을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은 들어보는 시간이 소모가 되니까 큰 의미가 없는 샘플들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테스트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첫 번째 실험 결과인데요. 샘플은 품질이 매우 안 좋고 훈련도 진행이 덜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적게 사용된 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 실험에서 이를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입니다. 음원수를 늘리고 비슷비슷한 악기로 훈련에 사용할 데이터셋을 준비하였습니다. 실험 1과 마찬가지로 훈련이 잘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러닝 레이트의 수치가 너무 큰 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에 사용할 비슷한 데이터를 더 많이 준비할 필요성도 확인했습니다. 시험들을 마친 결과에 좌절하던 무렵에 저희는 우연한 계기로 콤뮤 데이터셋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전문 작곡가들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데이터셋으로 약 11,000개의 샘플 모두가 아주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구축에 참여한 작곡가의 수는 20명 정도로 한 곡 만드는 데 3에서 4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전체 데이터셋 구축에 걸린 기간은 약 1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셋에서는 편향을 없애기 위해서 두 개 단계의 조합 음악 생성 방식을 통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콤뮤 데이터셋을 유지 관리하는 포저랩스를 방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혹은 발표 후에 시간이 남아있을 경우 이 부분을 보충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콤뮤 데이터셋의 샘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원은 2개를 준비해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이 콤뮤 데이터셋의 경우 미디 데이터라는 셋입니다. 우리는 이 미디를 웨이브 폼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사운드 폰트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운드 폰트는 일종의 미디 악기 모음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디 파일이 외면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미디 재생의 제약 사항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만 저는 사운드 폰트를 활용해서 이 콤뮤 데이터셋을 그나마 미디 악기 중에서 좋은 사운드 폰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최대한 좋은 음색으로 연주된 소리를 오디오로 얻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콤뮤 데이터셋의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높은 품질의 사운드 폰트를 채택할 필요가 있었고 코림 리비전 A라는 사운드 폰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좋은 음색의 오디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콤뮤 데이터셋의 샘플을 2개 들으셨는데 사실 이게 미디 파일을 바로 재생해서 들은 게 아니라 이 사운드 폰트를 통한 오디오 파일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11,144개 샘플을 얻었습니다. 전체 재생 시간은 61시간 32분 29초 길이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들 모델을 훈련에 사용하기에는 이 개별 파일의 재생 시간이 너무 짧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익스텐드하는 방법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각 샘플들의 재생 시간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방법으로 데이터셋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샘플들은 대부분 60초 이상의 길이로 연장되었고 그 과정에서 총 187시간 22분 20초 길이의 콤뮤 데이터셋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험 3은 이 콤뮤 데이터셋을 활용하고 러닝 레이트를 줄인 상태에서 테스트를 위함입니다. 실험 3의 샘플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3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입력에 사용한 음원 데이터셋의 볼륨들에 관해 간극이 너무 커서 그 부분들을 평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실험 4에서는 러닝 레이트를 조금 올려보았습니다. 그리고 훈련 시간이나 샘플의 차이가 있을지를 확인해보기 위함이고요. 그 콤뮤 데이터셋의 볼륨 평준화 방식을 적용하였는데요. 이것은 모든 음원의 볼륨 출력을 비슷하게 조정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과 샘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실험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는 그 피아노 음원이 좀 밋밋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에 드럼 비트를 추가해보면 어떨까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사운드 폰트와 미디 변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데이터셋을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럼 데이터셋도 한번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GMD 데이터셋은 이 구글의 마젠타 프로젝트의 데이터셋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의 특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셋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고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통해 재생시간 분포를 확인했을 때 이 샘플들이 더 길이가 너무 짧았습니다. 6초 이하의 오디오 데이터가 약 60%였습니다. 이는 드럼 연주의 대부분이 너무 짧게 끝나는 셈이라 훈련이 잘 되지 않을 우려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이 진행하는 도중에 GCP 지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세팅을 하느라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 저희는 충분히 검증된 윈도우 시스템을 운영체제로 채택하였습니다. 실험 5의 경우는 이 드럼 데이터셋을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콤뮤 모델의 파인 튜닝을 해보았습니다. 피아노와 드럼의 소리가 같이 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드럼 소리만 들리는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인 튜닝이나 개훈련 특성의 문제로 이 실험은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샘플 들어보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크박스의 실험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델은 50억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모델을 이용하였습니다. 컨디셔닝은 아티스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음악 장르 스타일을 컨트리 스타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1분의 샘플을 생성하는데 14시간가량이 소요되었습니다. 주크박스의 샘플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생성된 음악은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업샘플링에 들어가는 소요 시간이 매우 길어서 이게 사실 대화용으로 사용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컨티뉴에이션 방식입니다. 프롬프트로는 곡의 전반 30초 분량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도 샘플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로 사용된 노래에 이어서 결과 샘플에 사용된 노래도 바로 이어서 재생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생성된 샘플은 실제 원본과는 완전히 다른 노래이지만 얼추 생성된 곡이 원곡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노래를 생성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요, 새로운 장르의 컨디셔닝을 확실하게 한번 다 처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GPT에서 뚝딱 생성한 가사까지 컨디셔닝을 해서 음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샘플을 3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3개 중에서 어느 것이 그리고 몇 개의 곡이 과연 인공지능이 생성한 곡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샘플입니다. 두 번째 샘플입니다. 세 번째 샘플입니다.
네, 그리고 실험을 진행하는 중에 우리는 계속 그 뮤직화 모델들의 노이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처리 기법의 도입을 고려하게 되었는데요. 그 스프리터 모델은 우리 뮤직화 모델의 그 노이즈 제거하기에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델을 올리고 악기 소리만 분리해 보려고 시도를 해보았는데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뚜렷한 피아노 소리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실험 6에 이 방법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플리터를 적용한 결과 보컬 음성을 성공적으로 제외를 하였습니다. 샘플을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실험을 끝으로 주크박스는 내려놓게 되었는데요. 이 GCP 컴퓨팅 리소스도 버거울 정도로 거대한 모델이다 보니까 리소스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주크박스 모델을 연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GCP 컴퓨팅 자원은 뮤지컬 모델 연구의 실험에 좀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음 실험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2차 데이터 정리와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2차 샘플은 1차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준비하였습니다. 전체 451시간 분량의 1만 개 이상의 오디오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마찬가지로 대부분 보컬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곡을 준비하였습니다. 2차 샘플에서 특징이라 할 만한 점은 일부 고품질 음원들이 69시간 13분 분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것들 중에는 일부는 어노테이션을 포함하고 있는 피아노 솔로 연주곡으로 14시간 25분 분량의 데이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 7에서는 드럼 데이터 셋만으로 훈련을 새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결과 샘플 같은 경우는 다양한 드럼셋의 소리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7을 통해서 드럼 연주의 가장 중요한 BPM 유지가 미흡한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드럼셋의 소리는 재현을 했다는 그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차 데이터는 또 유튜브 크롤링을 통해서 피아노 연주이면서 다양한 피아노 음색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셋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전체 분량은 약 72시간 분량으로 그중에 16시간 25분 정도의 분량은 연주곡을 직접 들어봤을 때 볼륨과 피아노 음색이 뚜렷하고 연주 스킬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느껴지는 품질이 높은 음원으로 따로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샘플은 생략하겠습니다. 실험 8은 실제 연주음에 훨씬 가까운 음원 데이터들을 통해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음질이 많이 떨어진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인코딩을 마친 음원을 훈련에 사용하기 전에 다시 디코딩을 한번 해서 들어봤는데요. 너무 긴 음원을 인코딩하고 나서는 음질 저하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깨끗하고 적당한 시간에 음원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 9에서는 그 유사한 음색을 가진 악기들로 파인튜닝 기법을 활용해 좋은 음색을 얻어보고자 한번 하였습니다. 커뮤데이터 셋을 사용하였고요. 샘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커뮤데이터 셋의 깨끗한 음질하고 피아노 데이터 셋의 다양한 멜로디가 조금씩 묻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파인튜닝을 포함한 훈련량의 증가가 또 좋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실험 10에서는 모델 파라미터를 늘리는 것과 훈련 반복 횟수를 늘려보았습니다. 훈련을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해도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그 이상은 훈련의 효과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파라미터를 늘린 실험도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이 샘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훈련 반복 횟수를 늘린 것보다 파라미터를 늘린 쪽이 품질 향상에 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10에서 미니 실험으로 모델을 키운 상태에서 11폭 정도만 파인튜닝을 한번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파인튜닝에는 모차르트 피아노 연주곡을 사용하였습니다. 샘플을 들어보겠습니다. 약간이지만은 파인튜닝을 통해서 원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생성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11부터는 그간의 노하우를 담아서 좋은 샘플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게임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의 피아노 연주곡 24시간 분량의 데이터셋을 훈련에 사용한 모델과 그리고 피아니스트 우치다 미츠코님의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5시간 28분 분량을 훈련에 사용한 모델의 결과를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샘플을 들어보시는데요. 첫 번째는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입니다. 네, 다음에는 파이널 판타지의 피아노 연주곡입니다.
네, 이 실험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들은 다 실험 12와 같이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실험 12는 음질 향상과 훈련 반복 횟수도 조금 많이 수행한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파인 튜닝으로는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깨끗한 콤비 데이터셋을 베이스로 해서 모차르트의 특징을 그 이전의 샘플들보다 더 나은 품질로 생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실험 12-1의 콤비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훈련에 이로운 모든 것을 담아 훈련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샘플은 이제 콤비 데이터셋을 빡세게 훈련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샘플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비교적 훈련이 잘 진행되었고요. 음악 스타일의 변화 정도를 더 크게 설정했고요. 여기서 보시면 2.5라는 값으로 설정했는데요. 괜찮은 샘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샘플들은 바로 이전에 이 콤비데이터 셋을 사용한 모델의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데이터를 파인 튜닝하였습니다. 이 두 개의 샘플을 연속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실험 11을 통해서 노이즈는 조금 늘어났지만은 또 재현력과 멜로디 구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 더 깔끔한 음악을 원한다면 모차르트 대신에 연주 밀도가 조금 낮은 파이널 판타지 데이터셋을 넣었더라면 좋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결론과 평가를 통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원하는 음악을 생성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실험과 그 결과를 얻고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점점 음악을 더 잘 생성해내는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오디오 파일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는가, 음악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모델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인공지능 음악 작곡을 했던 팀들에 대해서도 조사해보고 좋은 음악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보고요. 음악 생성에 관련한 세미나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고품질의 데이터셋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델 테스트와 선정 과정에서 요구하는 컴퓨팅 성능과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성능의 격차에 좌절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좋은 음악 생성하고자 여러 모델 개선에 대한 도전 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 전처리 후처리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프로젝트에 몰입하여 음악 생성만 생각하며 몰두하다 보니까 분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한 번쯤 기억에 남는 샘플이 있으실까요? 생각보다 노이즈가 심한 건 아닐까 프로젝트 진행 중 내내 걱정을 했습니다. 견학습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노이즈가 꾸준히 생겨나는지라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했는데 자꾸 노이즈에만 집착을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팀이 평가하는 샘플들은 그리고 또 대부분 피아노 음색의 재현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크박스 실험에서는 확실하게 새로운 멜로디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 그 뮤지카에서는 독특한 멜로디를 생성해낸 샘플들을 접하기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초반부의 실험에서 생성된 음악들은 대부분 음악이라 하기 어려운 샘플들 뿐이었습니다. 후반부의 실험에서 들으신 많은 음악들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음을 아마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에서는 이 프로젝트에서 파인 튜닝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음악도 괜찮은 품질을 얻어내는 방법을 확인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음악 생성 인공지능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음악을 직접 생성해 보니까 아직은 좀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이 홀로 작곡을 하는 수준은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음악 생성 인공지능 역시 지금까지의 다른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창작 활동을 하는 일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음악을 만들려면 프로 작곡가가 아닌 이상이야 아무리 인공지능 모델 훈련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더 빨리 결과물을 내놓을 수준에는 도달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창의성에만 집중하고 좀 더 새로운 작품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더 빠르게 더 다양한 음악 창작물들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 생성 모델의 발전은 향후 누구나 음악을 만들고 소비하는 그런 음악 생태계를 만들게 되고 더욱 다양하고 풍성하게 바꿔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미디 파일은 구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mp3 같은 오디오 파일이야 구하기 쉽겠지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됐는데요. 그 음악 영역에서 데이터셋 자체가 정말 귀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정보를 수집하면 할수록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멘토링을 통해서 멘토님께서도 데이터셋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데이터셋이 정말 귀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모아온 여러 자료들을 아카이브 해놓은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1, 2차에 걸쳐서 가지고 있던 쓸만한 음원이나 음원 다 긁어 모으니까 그것도 자료가 꽤 되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커뮤 데이터셋의 확보도 상당히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데이터셋 부족 현상과 다르게 후반에는 뭐 쌓인 데이터셋에서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가 더 많을 정도로 풍족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주크박스 모델은 제공받은 GCP 컴퓨팅 성능으로도 좀 버거운 모델이었습니다. 우리는 미숙한 모델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그 캠퍼스에서 가용한 RTX 2070 탑재 노트북들 여러 대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수의 모델 실행 환경을 갖추고 그리고 다양한 실험을 병렬로 수행하는 방법을 통해 이 컴퓨팅 성능의 부족으로 인하여 프로젝트 진행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위험들을 낮추었습니다. 한 번 훈련에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여러 대의 노트북으로 아이들 타임 없이 풀로드로 계속 훈련과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훈련 시간들 사이에 여유가 생기는 시간 동안에는 실험 결과 정리와 다음 실험 계획을 위한 팀 회의, 그리고 멘토링 등을 일정으로 채워나갔습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통해서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고밀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 사전 지식의 습득과 다양한 모델 및 관련 정보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새로 나온 모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20년 말에 리퓨전, 2023년에 오디오 LM, 뭐 뮤직 LM, 이런 방대한 자료 조사들을 통해서 생소하고 어려운 프로젝트를 정체기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AISC 조사의 경우는 실험 계획과 모델 선정 등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세미나 참석의 경우는 데이터셋 확보와 사전 지식의 습득에 있어서 좋은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운이 좋게도 AISC 조사 모드팝 세미나 커뮤 데이터셋들과의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로젝트가 잘 되려고 하늘이 돕는 것 같다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프로젝트에서 계속해서 데이터셋을 보충해가면서 양을 점점 늘려가게 되었고요. 그 실험 과정에서 좀 더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괜찮은 음악을 생성하는 개선 과정에 분명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같은 모델을 사용한 다른 사람들의 결과물에서의 생성은 대부분 뭐 때때로 난잡하고 또 애매한 공포 영화 배경음악 같은 것만 가득한 것들인데요. 우리 팀에서 소개한 음악 샘플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음악 같은 생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총 부지런하고 꾸준한 실험과 결과 내용 정보인데요. 이게 너무 빨리 나와버려가지고 이게 총 5번의 멘토링 과정에 걸쳐서 늘 멘토님께 칭찬을 받은 내용인데요. 그 실험과 결과들을 잘 정리해서 그 리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가치 있고 실용적인 내용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훈련을 추가 진행한다면 개선 가능성이 있는 실험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조금 더 훈련을 진행해보고 싶긴 하지만 그 다른 훈련 계획 때문에 멈춘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많은 양으로 이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사용한 데이터는 대부분 피아노 연주 데이터였습니다. 뭐 EDM이나 테크노 등 뭐 특정 장르를 어노테이션한 데이터도 좀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좀 더 다양한 데이터셋을 활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 이후에 직접 여러분들께서 생성에 참여하여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 환경을 꾸며놓았는데요. 그 피아노뿐 아니라 다양한 곡들로 즐거움을 들으면 좋겠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미디 데이터셋 위주로 데이터를 확보해서 다시 훈련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점도 좀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일부러 미디 파일을 좀 더 많이 찾아놔서 레트로한 감성 그런 충만한 그런 8비트 뮤직이나 혹은 뭐 칩튠 장르의 음원들로 그 데이터셋을 준비하고 뭔가 고전 게임 배경음악 같은 그런 음악도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만들어진 모델은 피아노 소리만 가득한 모델이 된 것 같네요. 미디 음원은 노이즈가 적은 측면에서 이 훈련에서 이득을 상당히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요. 그 만약 프로젝트 기간이 3일 정도만 더 주어진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훈련 평균 한 50에서 60시간 정도 걸리니까 3일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실험들 중에 마지막에 실험한 3개의 모델을 여러분들도 테스트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인천 캠퍼스에 계신 분들께서는 채팅 메시지의 경로를 통해 우리 팀이 미리 준비해둔 3개의 모델들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를 통해 해당 주소로 접속하시면 지금 보시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간단하게 음악을 생성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들께 색다르고 즐거운 경험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기만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는 또 우리의 여정이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